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은 숨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한 가지 표정은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표정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얼굴이 어느 날 내 얼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00여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사람들, 전쟁을 견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외로운 노년의 얼굴들까지 그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신호를 보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 바로 얼굴입니다. 오늘 저는 그 단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늙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용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도 아니고 목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표정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 하나로 드러나는 얼굴의 신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또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결국 얼굴에 남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아주 얇은 표정 하나입니다. 그것은 크게 웃는 것도 아니고 환한 얼굴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용합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상대를 향해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담긴 작은 비웃음입니다. 이 표정은 아주 미묘해서 겉으로 보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표정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작은 표정 하나가 조금씩 관계를 무너뜨리고 조용히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표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쌓입니다. 남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할 때, 가르치기보다 깎아내릴 때, 그때마다 얼굴에 남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 표정이 익숙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마음 한편이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표정을 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얼굴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 작은 표정이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습니다. 왜 사람은 그런 표정을 짓게 되는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은 왜 그런 표정이 생기는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온 만큼, 겪어온 만큼 자연스럽게 쌓인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강단에 서 있으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질문은 아주 단순했고 어떤 질문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며 조용히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입가에 얇은 웃음을 띠며 그것도 모르십니까? 라는 마음을 담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사람의 얼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를 낮추는 마음, 가르치기보다 은근히 우위를 확인하려는 마음, 이것이 쌓이면 표정은 점점 부드러움을 잃고 어딘가 차가워집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험이 더 많다는 이유로, 정 많다는 혹은 조금 더 배웠다는 이유로 상대를 가볍게 보는 태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얼굴에 남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아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작게 만드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내면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르는 것을 물었을 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왜 영혼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능력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쯤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을 잘하고 어떤 이는 계산을 잘하고 또 어떤 이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고 어떤 부분은 타고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능력은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가지고 사람을 비웃고 상대를 작게 만드는 데 쓴다면 그 순간부터 그 선물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이 변하고 마음보다 먼저 표정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낮게 보는 마음이 쌓이면 그 마음은 결국 얼굴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그 표정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그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 앞에서 더 낮은 자세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비웃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작게 만든 적은 없었는지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자신의 얼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그 표정을 가진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말도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겉으로는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 앞에서 말을 아끼게 되고 누군가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이유 없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지 않다. 이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많이 보았습니다. 크게 싸워서 떠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조용히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 작은 표정이 있습니다. 비웃음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얇아도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의 표정이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표정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웃었을 뿐인데,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같은 태도를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곁에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줍니다. 따뜻한 사람이 곁에 많은가 아니면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가 그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작은 태도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 하는지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의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이 그런 표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에 남고 오래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 남아 조용히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나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상태를 드러낸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서 행동합니다. 자신이 가진 만큼 말하고 자신이 아는 만큼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을 낮추는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나는 이런 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은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감정을 오래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과 표정을 마음속에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해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쪽은 항상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지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비웃는 표정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 표정은 분명 불편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와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물었을 때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설명해 주는 사람,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조금도 짜증내지 않고 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비웃음이 없습니다. 대신 따뜻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편한 사람에게 더 오래 시선을 둡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따뜻하게 설명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보느냐가 어떤 삶을 살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는지,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조용히 도와주었던 사람인지,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의 관계를 바꾸게 됩니다. 시선을 바꾸는 순간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지나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선택해야 할 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안에도 본래는 맑고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잘못된 방식으로 배우고 조금씩 그 마음이 흐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고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따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사람을 낮추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조용히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것을 오랜 세월을 지나며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점점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돌아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보여줍니다. 그 얼굴을 지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선택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굴은 속일 수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부디 따뜻한 얼굴로 늙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쪽에 오래 남았다면 다음에도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늙어가는 길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